네,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뇨의 핵심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이라는 건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는 건가?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상인 사람도 매년 1년에 1%씩 인슐린 분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잘 생기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 속도는 1년에 2, 3%씩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대 내 인슐린 분비능이 100이라 봤을 때 70대가 되면은 한 40% 정도 감소가 예측할 수 있죠. 당뇨 자체가 노화 현상이고 그 원인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 오는 건 자연스럽지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뇨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더라도 우리의 당뇨병 목표치는 당화혈세수가 6.5 미만으로 관리하시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삶의 질이 저하라든지 조기에 사망하신 사망 높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그래서 그런지 당뇨병에 좋다,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이런 음식, 이런 영양제 먹으면 효과가 있다더라. 그래서 뭐 제 주위에는 심지어 돼지 감자 직접 키워서 차 드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왜냐면 방송에 보면 천연 인슐린이다 막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 관리를 잘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첫 번째가 식사, 운동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약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 보충제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병이 좋다는 음식 같은 보조제이 네. 어느 정도 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이 음식이나 영양제만 드시느라고 약을 미뤘을 경우에 그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당뇨병 관리를 할 때 그 순서가 첫 번째가 생활 습관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약물 관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강보조식품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고 세 번째로 가는 것은 환자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교과서는 안 보고 학교에서 잠만 잤는데 공부 좀 해볼까 하는 느낌인 거군요. 아,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고 계시다면 피해야 하는 음식 혹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환자분들의 생활 방식 차이가 있고 선호하시는 음식이 있겠고 그리고 활동량이 있고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꼭 찝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 식사 면에서 보면은 총 칼로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만하신 경우는 총 칼로리를 좀 줄이셔야지 에너지를 적게 들어가겠고 두 번째 칼로리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 세 가지의 비율을 적절하게 우리 몸에 좋게 비율을 잘 관리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탄수화물이랄지라도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음식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루로 된 음식 있잖아요.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지쳐버리겠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은 담배, 술은 큰 카테고리에서 발암물질이랄 수 있고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같은 경우는 심혈관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간 질환이 있으신 분한테는 드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네. 그 혈압이 있음에도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술이라는 건 일종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쌓인 에너지가 비만을 야기하고 이건 또 심혈관을 야기하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생활 습관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운동이잖아요. 그럼 과연 당뇨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권해드릴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운동을 하신 분인지 네. 처음 하신 분인지 그리고 망막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 조절하면서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하면서 인슐린을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모든 그 인자들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담당자님 상의하셔서 그 운동의 방법과 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그리고 당뇨병 저혈당이 안 생기게 하는 범위에서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운동량이 필요한데 그 정도를 굳이 말씀드리면 내가 숨이 덜 찰 정도로 지속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고요. 만약에 당뇨병 생기는데 그동안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5분, 10분 한 의미 자체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그리고 한 3일 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이 있는데 일단은 유산소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땀이 날 수 있고 이런 것은 대사에 좋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는 권해드리는 것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조깅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비만 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에서 살을 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데 비만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당이 안 좋으시고 하신 분들은 유산소 같이 있지만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하실 수 있는 운동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보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마르셨는데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군요. 선생님, 전 여기서 항상 궁금한 게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드라마에서처럼 잘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안정을 취할 때도 걷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필요 있고요. 입원한 경우 있고 퇴원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입원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누워있어 안정기를 표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거고요. 퇴원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중요한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살이라든지 아니면은 걷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안 하던 일을 하고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건 안 좋지만 가볍게 걷고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운동은 안정기에도 하셔야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오늘은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서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의 이병환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당뇨는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실천을 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것 알 수 있었는데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당뇨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이 개선이 안 되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뇨병은 갖고 있더라도 잘 관리하면은 충분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진 분들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식사, 운동, 약물 치료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통해서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면 병은 있지만은 장수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당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질병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열심히 실천해 보시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